사실 제가 거기에 $5,000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제 인생 최고의 투자였던 것 같고 절대 후회가 없는 결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통번역사도 하다가 AI한테 거의 자리를 뺏긴 상황이다 보니 전향을 한 것도 더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지금 웹 개발하고 있는 클로이라고 합니다. 웹 개발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웹사이트가 필요한 고객들에게 웹 기획부터 디자인 그리고 개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원래 개발 일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저는 원래 개발 일을 하지 않았었고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서 영어 관련 통번역, 영어 아나운서, MC 그리고 해외 연사 섭외 이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정부기관이나 해외 영업이나 이런 일들을 했었고 최근 2년 전쯤에는 세계 지식 포럼이라고 큰 포럼에서 해외 연사들을 섭외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코딩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IT나 스타트업 관련 연사들을 많이 섭외하면서 나도 one of them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인드가 자꾸 생겼었고 그래서 3년 전부터 코딩을 시작해서 공부를 하다가 아예 퇴사를 하고 발리에 가서 코딩을 배워서 개발자가 되었습니다. 문과스러운 일을 하시다가 개발 일을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직업을 변경하게 되셨나요? 네, 사실 전혀 다른 일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 제가 NFP인데 완전 이스러운 일들만 하다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된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지식 포럼에서 IT 관련된 것들을 자꾸 접하다 보니 코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제가 강점은 영어라는 것이 강점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코딩 언어들이 다 영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내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조금 무모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발리에서 코딩을 배우면서 멘토들이 다 호주 분들이었는데 제가 뭐만 하면은 제가 되게 이상하게 만들었는데도 막 beautiful 이러면서 칭찬을 해주시고 그런 어떤 칭찬과 격려와 공감에 모티베이트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보여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끈기를 가지고 한 온라인 수업 8주 정도 하고 오프라인으로 이제 발리로 넘어가서 15일 동안 합숙 생활을 하면서 스위밍풀이 딸린 빌라를 통째로 빌려서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셰프들이 해주시는 것을 먹으면서 해가 뜨는 것부터 해가 지는 것까지 코딩을 했는데 스트레스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코딩 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은 저기 수영장 한번 들어갔다 와라. 수영장에서 한번 코딩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뇌를 좀 식히고 해봐라. 그리고 계속 이제 할 수 있도록 친구들도 격려해주고 막 노래도 불러가면서 음악도 틀어가면서 재미있게 좀 배우는 게 저랑 맞았고 사실 제가 거기에 $5,000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제 인생 최고의 투자였던 것 같고 절대 후회가 없는 결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발리에 가서 코딩을 배운 게 제 인생을 바꿨고 또 이제 제가 저에 대해서 더 믿게 됐고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또 그런 어떤 코딩 커뮤니티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서 좀 평생 그 친구들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고 클라이언트가 필요하거나 하면 도와줄 수도 있고 모르는 코딩 어떤 포뮬라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서로 물어볼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커뮤니티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신 일, 개발하시는 일에 만족하시나요? 저는 정말 만족하고요. 100% 만족하고 사실은 제가 이 성향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디벨로퍼들은 되게 I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좀 조용하게 혼자 카페에 가보시면은 개발자 분들이 몇 시간이고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나는 완전 이 성향이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막상 이 코딩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코딩도 사람이 하는 거고 고객들을 위한 코딩을 하기 때문에 고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긴밀하게 하면서 또 이제 동료 개발자들과도 인터넷 커뮤니티나 뭐 줌을 통해서 같이 개발해 나가고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참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해외에서의 삶을 꿈꿨기 때문에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죠. 해외에서도 일할 수 있는 잡을 항상 구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일해왔던 것들은 9 to 6를 해야 되는 직장인으로서의 삶이었는데
그것에서 이제 탈피해서 제가 원하는 곳에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고 해외를 가든 발리를 가든 유럽에 어디를 가든 그 노트북만 있으면 코딩은 할 수 있으니까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으로도 만족하고 계신가요? 아, 네. 중요한 질문이네요. 경제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작한 지 2,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배우는 부분이 많거든요. 새로운 플러그인이나 사실 개발 분야는 계속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고 AI도 들어오고 하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직업 같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코딩을 딱 배우고서는 웹사이트가 필요한 지인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인들 거부터 이제 수익화를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 스킨케어 컴퍼니에서 해외 영업 과장을 할 때 같이 일했던 러시아 클라이언트 분이 또 사업을 새로 시작하신다고 세 개의 웹사이트가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그때 되게 싼 값에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게 저의 first 클라이언트였고 한 3개의 웹사이트 만들다 보니까 또 자신감이 붙어서 미국인 교수님을 알았었는데 그 교수님도 이제 교수님에서 은퇴를 하고 또 새로운 에듀케이셔널 컨설턴트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하셔서 웹사이트를 만들어 드렸고 그런 식으로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 웹사이트가 필요하다는 니즈가 있으니 그들을 이제 공략해 보니 조금씩 기회가 나오고 수익화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견기업의 웹사이트도 하나 랜딩을 해서 지금 수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저는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퇴사했어도 먹고 살만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저 퇴사해서 먹고 살지 정말 고민이었고 스트레스였는데 막상 퇴사하고 사업을 한다, 웹사이트 만든다 이렇게 뭐 공표를 하고 나니까 기회들이 또 나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시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뛰어드는 것도 답인 것 같습니다. 맞아. 또 클로이님은 이 성향으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시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셔서 더 성향에 잘 맞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모든 분이 다 클로이님처럼 맞아요. 사교적이거나 이러진 않고 또 사람이 많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을 또 잘 벌려면 어떻게 해야지 개발자로서 잘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사실 개발자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술 스택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원래 프론트엔드의 개발자로서 HTML과 CSS를 배우는 것도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배우기 시작하자 뭐 또 이제 리액트를 배워야 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들을 꾸준하게 배워야 하는데 만약에 저처럼 이제 사교적인 개발자는 이제 고객 유치에 되게 큰 흥미를 느끼고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에 큰 흥미를 느낀다면 또 내성적인 개발자는 자신의 기술 포트폴리오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기술을 새로운 것을 배워가면서 좀 더 좋은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기와 재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발견하시고 키우시면은 자신만의 개성이 있는 개발자로 성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향에 맞는 먹고 살 길이 생긴다. 맞아요. 클로이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국 클라이언트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외국인들한테 영업하기 어렵지 않나요? 저의 경우는 영어가 한국어만큼 이제 편한 언어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했던 일들도 다 이제 영어 관련된 일들이고 사람 만나는 게 업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렵진 않았는데 만약에 뭐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싶은데 영어가 어렵다 하면은 요즘 사실 챗GPT도 그렇고 번역기들이 너무 잘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통번역사도 하다가 통번역사도 어쩌면 디지털 노마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AI한테 거의 자리를 뺏긴 상황이다 보니 개발자로서의 전향을 한 것도 더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영어가 만약에 어려우신 분들은 AI 툴이나 트랜슬레이터 툴을 이용하시면 되고 사실 개발을 정말 잘한다면은 영어가 큰 문제는 되지 않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이버라고 해서 프리랜서 플랫폼도 이용해서 클라이언트를 모집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영어를 못 하시면서 뭐 아마존 셀링을 하시는 분도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만약에 진짜 영어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진짜 갤럭시 24에 트랜슬레이터 툴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즘에는 도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도구들을 내재화해서 사용하느냐 그것도 참 중요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에게 하고 계신 개발 일을 추천을 하시나요? 개발자로 전향한 후에 인스타에 제 웹사이트를 올리든지 아니면 개발하고 있는 모습을 올린다든지 하면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요즘엔 영포리라고 해서 40대도 그렇게 늦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한국은 되게 나이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외국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40대, 50대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크고 성장하고 그런데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 갖지 마시고 자신의 블레스를 깨어서 나가서 좀 더 도전하시고 계속 용기를 가지고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좋은 기회들이 많이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어쨌든 뭐 시장을 너무 국내로만 한정하지 말고 눈을 키워서 국외로 봐라. 나이에 상관없이 다양하게 사는 사람들, 심지어 클라이언트들도 많다. 그렇죠. 내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리고 친구와 클라이언트가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제가 예를 들어 이제 10년 전에 알던, 제가 국제학교 다닐 때 알던 친구가 지금은 빅 엔터테인먼트의 사업가가 됐더라고요. 웹사이트를 리뉴얼하고 싶다고 해서 얘기를 들어주다가 왔는데 뭐 친구의 고민을 해결하는 게 또 클라이언트 랜딩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친구와 클라이언트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친구건 클라이언트건 어떤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다 보면은 좋은 기회들이 올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요즘에는 웹 빌더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스나, 웹플로나, 아임웹 같은 웹 빌더들이 너무 많아서 프론트엔드 디벨로퍼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가 이런 회의감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또 이것을 또 기회로 또 이용하시고 나는 코딩도 할 수 있고 이런 웹빌더의 디자인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해서 다양한 프라이스 패키지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변해가는 시장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AI가 내 직업을 다 대체할 거니까 너무 두렵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보다는 AI가 이렇게 발전되고 있으니까 나는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비컴 여러분들 전부 건승하시길 바라고 뭐가 됐든 자신을 믿고 뭐 어떤 변화를 자신이 일으키든 자신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고 또 계속 성장하는데 목표를 두시면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항상 도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제가 통번역사도 하다가 AI한테 거의 자리를 뺏긴 상황이다 보니 전향을 한 것도 더 있는데요. 사실 제가 거기에 $5,000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제 인생 최고의 투자였던 것 같고 절대 후회가 없는 결정인 것 같습니다.